마켓국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이제 좀 시간이 지났죠.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목요일 장마감 이후부터 있었던 개장전 소식까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한일 정상회담이 좀 있었죠. 이와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주요 7개국 정상회의 계기에 3자 정상회담 등 한미일 3국 간 정상 간 이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매우 중요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한일 정상회담의 전반적인 전문들도 모두 공개가 됐는데요. 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좀 추측을 해보자면요. 지난해 11월 프놈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관련한 실현 방안이 당국 간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환영하고요. 또 앞으로도 이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라고 윤 대통령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멘트들도 했는데요. 한국의 전문가들을 파견하는데 기시다 총리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회견 이후에 질의응답도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워싱턴 선언은 일단 한국과 미국의 양자 간 베이스로 합의된 내용이라면서도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일본 간 정상회담 관련 내용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요. 일단 뉴욕 증시에서도 상당히 중요했던 소식이지만 결국 관련 종목들, 애플과 관련된 밸류체인들이 국내에도 많이 엮여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애플이 아이폰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서 1분기 시장치 예상을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애플은 현지 시간으로 4일 1분기 매출에 948억 4천만 달러, 국내 하나로 계산을 하면 126조 원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순이익은 241억 6천만 달러 를 기록했는데요. 애플은 지난해 4분기에 이어서 사실 매출이 2개 분기 연속 감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1분기 매출액이 월가의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주당 순이익 역시나 1.52달러를 기록했기 때문에 예상치였던 1.43달러를 웃도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호실적이 나왔던 이유는 결국에 애플이 인도에서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매출에 성공했기 때문인데요. 이 중국 정부의 코로나19발 공세 때문에 공급망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애플은 중국의 대안으로 인도행에 상당히 공을 들였고 이번에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CNBC에 따르면 이 팀 쿡 애플 CEO는 지난 4일 실적 발표 이후에 인도 사업에서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자릿수대 매우 강력한 그런 상승을 보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가 급격한 변화를 맞는 티핑 포인트에 있으며 애플은 인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이런 기조에 이런 전략들을 펼칠 것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애플과 관련된 종목들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대장주는 LG 이노텍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더구전자나 BH, 덕산 네오룩스 관련된 밸류체인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 호실적의 포인트가 PC라든지 패드 쪽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아이폰에 있었다는 점을 중점으로 두시면서 투자 전략 짜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 시즌이 계속해서 좀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2분기에 대한 전망치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요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이 상당히 부진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1분기보다도 더 못한 2,8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2분기에 거둘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지금 증권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증권사의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가 2분기에 영업 손실을 낼 가능성까지 짚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증권사들이 발표한 컨센서스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추정치는 2,730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해 2분기 영업이익이 14조 970억 원이었는데요. 거의 98% 감소한 수준이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난 1분기보다도 못한 실적으로 평가가 되겠죠.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5.5% 급감한 6,40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보다도 더욱더 좋지 않은 분기 실적이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삼성증권 측에서는 삼성전자 분석 보고서를 좀 살펴보자면 리오프닝 효과가 아직 식당이나 여행 이렇게 서비스 쪽에 조금 더 국한이 돼 있고 결국에는 경기 침체 위기 때문에 약간의 좀 몸을 사리고 있는 고객사들의 모습이 있다라면서 2분기에 적자 가능성을 피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적자와 관련된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에는 실적 개선에 좀 성공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또 주고 있습니다. 김광진 하나투자증권 연구원은요, 반도체 감산을 통해서 공급 축소 효과가 2분기 말부터 점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서 하반기에 극대화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과연 어떤 실적을 기록하게 될지 포인트를 두고 끝까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주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단독 보도도 몇 가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테슬라빨로 상당한 단독 보도들이 지금 많습니다. 먼저 4680 배터리에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하는 것을 추진한다는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요. 지금 4세대 원통형 배터리로 불리고 있는 4680 배터리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요 배터리 협력사들이 소재를 결정하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4680 원통형 배터리를 개발 중인 두 곳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 제품의 실리콘 음극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4680 배터리가 왜 4680으로 불리냐면요. 지름이 46mm고요. 높이가 80mm입니다. 그래서 4680 배터리라고 불리고 있는데 테슬라가 설정한 최신 규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테슬라가 4680 제품을 장착할 때 2170 대비, 그러니까 2170이겠죠. 이 대비 용량은 5배, 출력은 6배, 주행거리는 16%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이면 4680 원통형 배터리를 탑재한 테슬라의 전기차가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배터리 업계 관계자들은 원통형 배터리에서 실리콘 음극재를 쓰기 쉽지 않을 수 있지만 현실화한다면 4680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보도에 따르면 배터리 두 개사가 대주전자재료의 샘플과 생산 라인에 대한 실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가격 책정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오갔다 이런 소식들도 함께 있습니다. 일단 실리콘 함량이나 세부 사항들은 미정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뉴스들 조금 더 팔로우업 하셔야겠습니다. 일단 시간외에서도 실리콘 음극재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움직였는데요. KBG, 코다코, 대주전자재료도 아예 언급이 됐었죠. 포스코 퓨처엠까지 관련 종목들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인데요. 역시나 단독 보도였습니다. 서현이화가 최근에 미국의 전기차 업체 A사의 신규 모델에 탑재되는 ABC 필러에 대한 부품을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여기서 지금 미국 전기차 업체 A사로 좀 표현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테슬라를 좀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가 좀 분석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수주 물량은 올해 연말에 양산 예정인 A사의 첫 픽업 전기차 모델 사이버 트럭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수주 규모 자체는 3천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현이화가 최근 A사의 3년간 ABC 필러 부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라고 단독 보도가 나왔고요. 지금 필러는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창문이 자동차 창문이 있으면 그 앞쪽에 있는 것을 A 필러라고 하고요. 중간에 있는 게 B 필러, 뒤쪽에 있는 게 C 필러입니다. 이 부분을 좀 수주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부품의 계약 기간은 2028년까지 그리고 관련 매출은 3천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독 보도기 때문에 관련된 소식들 팩트체크 조금 더 필요하시겠고요. 일단 이 때문에 서영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좀 질주를 했습니다. 서영 그룹주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간에서 반응이 좀 왔기 때문에 오늘 정규장에서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서현이와 서현 탄메탈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조금 좋지 않은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ST 바이오센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자가검사 키트의 일부가 미국에서 지금 사용에 대한 중지 권고를 받았다는 좀 좋지 않은 그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살펴보시면 ST 바이오센서 지금 제조한 코로나19 일부 검사 키트들이 미국에서 사용 중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제품의 진단 시액이 세균에 감염됐을 우려가 있다면서
소비자와 의료진에게 사용을 중단하는 것을 경고했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에게 직접적으로 닿았을 때 안전성 우려가 있고 검사 결과도 부정확할 수 있다라고 FDA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접촉 이후에 몇 가지 의심 증상들이 보이면 병원을 찾아라라고 당부를 했는데요. 이 키트는 ST 바이오사이언스가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 로슈 진단을 통해서 미국에 공급하던 제품입니다. 일단 식약처로부터 수출용으로만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국내에는 판매되고 있지 않은 그런 제품인데요. FDA는 로슈 진단과 함께 해당 제품이 얼마나 소비자에게 판매됐는지 조사 중이라고 했고요. ST 바이오센서가 해당 제품에 대해서 회수에 나선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ST 바이오센서 최근의 주가 흐름 또 지난주 목요일에 워낙 바이오 종목들이 좋았기 때문에 오른 바가 있었는데요. 이런 소식 때문에 오늘의 주가 흐름 좀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포트폴리오에 갖고 계신 분들은 꼭 이 소식도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6가지 소식들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